풀리죠? 이제 우리 교재는 399페이지입니다. 지상권 등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상권은 이제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상권, 이제 지상권,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지역권, 그다음에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사용 수익 배우게 되는데요. 몇 개만 이제 포인트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상권의 이제 객체는 이제 토지가 되겠고요. 토지인데, 즉, 타인의 토지를 이제 사용 수익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건물을 또는 수목을 어떤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에 79조에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러한 지상권은 이제 계약을 통해서 소유자와 계약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되게 합니다. 일본의 그 지상권은 이제 한 필지의 토지 전부도 쓸 수 있고 일부도 쓸 수 있고요. 또 지상권은 이제 단독 소유자와 할 수도 있고 또 공동 소유자하고도 이제 설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상권은 지금 그 타인의 토지를 그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더라도 그 지분에 대해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동일한 지상의 똑같은 범위 내의 지상권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나 그 지상 공간의 그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건물 공작물에 대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즉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지상권이다고 되어 있고요. 다 등기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중지상권 문제인데 앞서 봤듯이 그러면 이중지상권은 이제 동일한 범위 내에서 안 되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상하 범위가 그 중복되지 않았을 때 그 범위 내에서는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은 이제 송전선의 소유를 목적으로 했을 때 그때는 된다 정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밑에 A 소유 토지 위에 A 소유 가지고 있는 1층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이 그 A 소유 건물의 옥상이죠. 옥상에 건물 소유를 위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이중 지상권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78년도, 2008년도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청서를 쓸 때 그 정보의 기재인데요. 일단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는 필요적인 거, 임의적인 거 쓸 수 있고요. 일단 필요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은 이제 목적과 범위죠. 범위고, 존속 기간, 지료나 지급 시기, 이런 것들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목적과 범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존속 기간과 지료 지급 시기는 오른쪽으로 보듯이 그건 임의적 기재입니다. 임의적 기재.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임의적 기재로서 289조이랑 후단이란 말을 쓰는데 우리가 이건 이제 계약을 하면서 설정 계약, 설정 행위를 하면서 지상권 행사를 위해서 그 토지 사용 제한 약정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목적이라는 걸 봤었고, 목적 범위가 이제 필수적 기재 대상이다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서 그 오른쪽에 물론 지상권이라는 것은 이제 꼭 지료를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지상, 지하 무방하고요. 물론 이제 먼저 설정된 지상권이 있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늘 봤지만 그걸 말소를 하고 나서 제3자 앞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소하지 않고서는 다시 제3자 앞에 위해서 지상권 등기 안 된다. 알 수 있습니다. 또 일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그 범위를 표시해서 지적도를 첨부해서 설정 등기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이제 민법상은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최장 존속기간 제한이 없고요. 오히려 최단 존속기간 제한이 있죠. 30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단 존속 기간 제한이니까 이제 사격 기간에 대해서는 그죠? 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속 기간은 그렇지만 민법상 최단 존속 기간 범위 이하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30년으로 보는 건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경관 건물이다. 그럴 때는 그것을 10년으로 하더라도 일단 30년은 보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단 존속 기간 동안은 존속하는 걸 본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의 범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항에 이제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시면 이 최단 존속 기간 이건 30년이라고 한 것을 이렇게 10년을 하겠다. 단축된 기간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그 최단 존속 기간은 보장합니다. 그래서 30년, 20년으로 이렇게 연장된다는 것이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번을 펼치고 보세요. 펼치고 그 신청서를 쓸 때 그 단축된 기간을 쓰면 등기해줄까 그런 것인데 일단 그 신청서대로 수리를 해주고요. 일단 다만 연장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지상권 존속 기간은 사실은 이제 보통 최단 3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상은 그 불확정 기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철탑이랑 그 철탑이 존재할 때까지 이 경관 건물 같은 거, 이 철탑은 보통 한 30년 이상 간다 보는 것인데, 그러면 4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몰라요. 모르지만 거기 철탑이 존속할 때까지라는 기간까지라면 그런 것도 우리가 불확정 기간을 정한 것이다 봐서 해준다. 치료나 치료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치료 계약서에 있었을 때 해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각종 이런 지상권 같은 걸 주로 이제 송전선 건설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치료라든지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약정 계약서에는 쓸 수 있지만 즉 계약서에는 쓸 수 있지만 요 선례들은 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 등기법상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겠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약정의 모든 것을 다 등기부에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둘 사이에 그 송전선 건설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장래에 대해서 지료를 올리지 않겠다. 그런 약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료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등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자주 나오고 있었는데 예전부터 그러나 그 지상권 조성 기간 동안에 총 지료 1,000만 원을 주래. 한마디로 30년 동안 빌리는데 1,0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일시로 지급하겠다라는 것은요. 이런 지급 시기에 대한 것이니까 이것은 별도로 등기할 수 없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거기 본 지료는 지상권자가 그 토지상에 있는 공간에 송전선을 건설하고 또 소유하는데 따른 지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죠? 앞으로 계속 건설 그런 것을 포함하는 거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거기 포인트는 일시해 준다. 뭘 포함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안 되는구나 정도 이제 아시고 이제 문제 할 때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분지상권이라는 것도 우리가 민법상 배우는데 그 건물 여기는 그 지상권 중에서 수목의 소유는 빠지고요. 건물과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서 지상 지하 상하 범위 정해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구분지상권은요. 그런데 지하 공간 같은 것을 이용한다 했을 때 당연히 그 땅 위를 쓰는 사람하고 땅 밑을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이해한 게 문제죠. 그래서 1번은 구분지상권의 그 지하를 쓰는 때 그 토지의 위에 있는 사람들 지상권, 전세권자들 이렇게 임차권자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의 땅을 갖다가 그죠? 이용한다든지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승낙서를 와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승낙서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목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지상권과 똑같이 뭐 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뭐 건물 이제 공작물 같은 것을 이제 소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수목에 대해서는 이제 할 수 없죠. 지하에다가 수목을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것이고요. 다만 거기 그 범위는 이제 지상과 지하, 그죠? 평균 해면, 특정 지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준으로 이제 수평면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거기 4번에 그러면 이 토지 이용 제한, 이 지상권, 특히 지상권 할 때 토지 이용 제한 같은 거 했을 때 계약서에 넣어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5번은 이제 그러면 지상권과 근데 지상을 우리가 위에를 쓰기로 했다가 또 이제 아래를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지상권과 우리가 구분 지상권을 서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이런 변경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다만 이제 이때 변경 등기가 거기 보시면 통상의 지상권 등기는 뭐예요? 좀 이것이 더 크죠, 더 큰 것이고요. 구분 지상권은 더 작은 범위인데 이 따라서 그 지상권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고요. 또 거꾸로 구분 지상권이 또 지상권을 해서 지상권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로 보거든요. 그럼 이렇게 지상권에서 구분 지상권, 또 구분 지상권에서 지상권으로 쓰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기를 하는데 그때 등기는 변경 등기지만 그 변경됨에 따라서 손해 보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등기상 이양개인에 있다면 그 승낙서를 받아와라, 또는 안 해주면 재판서 받아와라, 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부기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용어가 이제 계층적이란 말을 이제 특정 계층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예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계층만을 위한 구분지상권, 뭐 5층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상층과 하층이 서로 같이, 그죠? 그 있는 것인데 상층 건물만 소유하기 위해서 뭐 쓴다든지 그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양자의 차이점 보면 지상권은 이제 건물, 공작물, 수목. 그런데 구분지상권은 건물과 공작물. 또 지상권은 이중 지상권은 안 되고, 또 특정 일부에 할 때는 도면이 필요 안 되고, 오른쪽에 구분지상권은 이제 이렇게 어떤 면 단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각 동일한 토지에도 그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지하나 공간에 지하라든지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 그 도면은 없습니다. 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탁된 토지에 대해서 뭐 우리가 수탁자가 이제 소유자니까 그 사람과 지상권 할 수 있는데 이 구분 지상권 등기가 이제 신탁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다 기출 문제를 간단히 보면 이제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1번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뭐 지상권, 전세권 같은 임차권 다 안 되죠. 그래서 이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들. 그리고 먼저 등기가 됐다면 그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다시 제3자한테 지상권을 줄 수가 없어요. 등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철도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의 지하 공간. 그래서 이런 지상권 등기할 때 그보다 먼저 등기된 지상권 실행을 위해서 이 도시철도를 위한 지상권은 공익적인 게 강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당권 뒤에 있는 보세요. 저당권 뒤에 있는 그 지상권은 소멸되지만 이 저당권 뒤에 그 도시철도에 대한 구분지상권은 우리가 경매가 되더라도 말소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공익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지상권과 전세권은 기간이 다 아까 똑같이 그죠? 만료되더라도 그걸 말소에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중지상권은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을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저당권 설정에 의한 거, 또 간섭법상에 의한 그런 것도 배우는데, 이런 법정지상권에 의한 것은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법률에 의한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등기를 이제 하진 않지만 나중에 그 지상권을 이제 양도하거나 그죠? 그럴 때는 등기를 또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건 간섭법상 지상권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이제 치료에 대해서 이제 사용료를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제 다툼이 많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감정평가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일정 비율로 청구해서 법원이 치료를 이제 법원을 통해서 치료를 정해서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지상권도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규제받기 때문에 지상권도 이제 소유권 지상권 다 토지거래 허가 범위 지역일 때는 필요하고요. 허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거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상권 이전 등기, 지상권도 이전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수목 원의 소유로 다시 또 10년 연장하기 위해서 뭐 양도인, 양수인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공동 신청할 수 있고, 즉 지상권끼리 이전 등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자인 이제 지상권에 처음 설정 등기할 때는 소유자가 있겠지만 이 물권의 이전 등기니까 이건 이제 소유자와 관계없이 지상권자와 지상권자끼리, 즉 소유권 이외자끼리의 이전 등기니까 인감증명은 필요 없죠. 등기 의무자. 그래서 A가 B한테 팔 때는 인감증명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그 A라는 사람이 그 우리가 지상권자가 이제 A라는 지상권자가 요 자기 기간 30년 범위 내라면 이제 요 지상권을 다시 양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양도할 수 있는데 그때 양도할 때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증이 필요한데 우리가 인감 증명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소유권 등기 의무자가 아니니까 지상권 등기 의무자일 때는 인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 등기 필증을 만약에 분실했을 때, 이때 분실했을 때는 또 인감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쭉 우리가 인감할 때 배웠던 그런 법리죠. 그래서 신청을 썼을 때 그 가로 안에 등기 필증 분실했을 때는 양도인 그 A라는 사람의 인감 증명을 첨부해서 가져와라.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일단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에 대한 이전 등기니까 이제 요 지상권 등기에 부기 등기로 이렇게 1-1 해가지고 지상권 등기에 대한 이전 등기, 즉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니까 부기 등기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렇게 우리가 대지권, 즉 구분 건물에 대해서, 그죠? 그 어떤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가 예컨대 108번지 토지가 이 구분 건물에 지금 대지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때 배웠듯이 뭐죠? 이 구분 건물과 대지권은 그 일체성이 있어야 된다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처분의 일체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A1이라는 사람이 201호 사람이 요 A1이 소유권을 B1한테 넘겼다. 건물 소유권이죠. 건물을 넘겼을 때는 요 대지권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즉 등기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이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처분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걸 A1이 팔면서 이 토지만에 대해서, 즉 토지만 이걸 또 C로 판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즉 지금 이렇게 소유권, 대지권, 하여튼 대지권, 이 대지권을 쓰고 있는 건물을 토지만에서 분리하게 되면 이 소유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죠? 건물의 사용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대지권에 대한 이전 등기, 대지권만에 대한 이전 등기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듯이 이 대지권을 보세요. 요 101호에 있는 대지권은 소유권 대지권인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지상권인 경우도 있고요. 또 임차권인 경우도 있고 전세권인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 대지권으로 쓰고 있는 것을 그죠? 이런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이전 등기, 일체 이런 이전 등기는 할 수 없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대지권이라고 뜻의 등기는 이제 토지 등기에다 쓰게 되는데 거기는 당연히 대지권을 쓰고 있는 그 지상권을 이전할 수는 없는 거다. 그게 금지다. 그래서 지상권 거기에
내 물권으로서 양도성이 있지만, 거기 언더라인 친 것처럼, 토지의 지상권으로 쓰고 있는 대지권일 때는, 우리가 그것을, 각종 지상권에 대한 이전 등기, 또 지상권에 대한 가등기, 그 지상권을 상대로 한 가압류 등기는, 인정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만약에, 지금 소유권, 지상권 같은 것에 대한 이전 금지, 뭐 설정을 할 수 있죠. 설정은. 그죠? 그래서 거기, 따라서, 지금처럼, 이 토지의 소유권을, A가 B한테 넘길 수 있죠. 그죠? 같이 넘기면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또 소유권에 대한 지상권, 즉, 지상권이 아니고, 소유권에 대한 이전 등기, 또 토지 소유권에 대한 설정 등기를 할 수 있죠. 즉, 이 자체가 A1이 B한테, B한테, 그죠? 지금 이거예요. 지상권으로 쓰고 있는 이 대지권을 지상권에 대해서 이전 등기나 가압류나 또 지상권, 잘 보세요. 지상권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지상권이 또 그죠? 이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지권의 지상권 등기는 이전 등기, 가압류 등기, 저당권 등기 일체 처분은 안 된다. 그런데 특히 이제 요거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 지상권에 달려 있는 요 저당권 등기도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나 지상권이 아니고 이 건물 소유자가 이 소유권에 기해서 토지를 이전한다거나 건물을 이전한다거나 또는 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청한다든지 이거는 할 수 있죠. 그죠? 소유권이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때는 지금 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보실까요? A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냐면 이 구분 건물인데 여기 있는 대지권. 이 대지권은요. 대지권은 누구 거예요? K라는 소유자 겁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사람, 이 A가 이 K라는 사람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 30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30년 동안 했어요. 계약을. 그러면 이 30년 범위 내에서 했는데 근데 그렇지만 이 대지권은 이 건물과 같이 건물에 의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대지권을 우리가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가지고 지상권을 B한테 이렇게 지상권에 대한 이전 등기나 가압류나 또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안 된다. 아까 봤던 그 얘기죠? 그 얘기는 요 대지권에 대해서 이 건물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인데 이 대지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대지권이 사라지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 K라는 소유자는 이걸 또 K2한테 팔 수 있죠. 그죠? 물론 이 사람은 이 지상권을 안고 넘어갑니다. 또 이 사람이 또 자기 어떤 은행에다가 대출받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도 할 수 있죠. 이건 소유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제 단서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보시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은 지상권 이전, 지상권 저당권 이렇게 이해를 해서 표를 딱 쳐놓으시고 그 부분은 잘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상권의 변경 등기는 아까 봤듯이 구분 지상권에 대해서 이것을 일반 지상권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가 이제 가끔 나옵니다만 이 도시철도를 위해서 이제 특히 구분 지상권, 그죠? 어떤 철도 같은 경우, 지하철 같은 경우겠죠. 구분 지상권 등기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문제예요. 그 문제.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럼 우리가 이 토지 수용 같은 거 했을 때 보통 토지 수용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그 위에는 권리를 다 말소하거든요. 말소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여기는 구분 지상권 등기를 말소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2조는 이제 그 토지 수용 재결을 할 때 우리가 구분 지상권 등기를 해주지 않겠느냐. 즉 어떤 공익적인 토지 철도를 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따라서
또 3조는 수용 재결을 통해서 또 구분지상권 이전 등기. 아까 구분지상권도 이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보실까요? 자, 3조. 우리가 도시 철도 건설자라든지 도로관리청 또 전기사업자가 이 토지보상법상에 그죠? 이미 그 구분지상권 돼 있는데 이 구분지상권을 수용을 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그 구분지상권 이전 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근데 뭐 잘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4번 정도만 펼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6페이지 정도. 뭐냐면 여기 이제 강제 집행의 금지가 문제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까 봤듯이 지금 우리가 경매가 됐을 때는 보통 저당권 뒤에 있는 지상권은 소멸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소멸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과의 그 구분지상권이라든지 수용에 따른 그 설정 등이 했습니다. 근데 즉 구분지상권은 예컨대 뭐 2015년에 했어요. 근데 그보다 먼저 즉 경매 등기는 2014년에 들어온 거야. 즉 14년에 경매 등기 저당권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분지상권보다 경매나 저당권이나 또 압류나 가압류가 먼저 있잖아요. 먼저 있으면 원래는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매가 돼서 소권 넘어가거나 또 공매가 돼서 소권 넘어가더라도 이것은 말소할 수 없다. 또 예외로 이렇게. 왜냐면 이거 도시철도 아까 어떤 공익성에 대해서 말소를 안 한다.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역권 등기. 아마 지역권 등기 이제 뭐 한 번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는 뭐 반복해 보실 필요 없이 일단 두세 개 포인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역권은 이제 뭐 승역지냐 뭐 그죠? 요역지냐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일단 이제 편익을 받는 사람, 필요한 사람, 요역지죠. 그래서 편익을 받는 그런 땅이 요역지가 되겠습니다. 요역지. 그래서 요역지. 그리고 편익을 제공하는 사람이 승역지죠. 한마디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A 승역지 이 다른 사람 땅을 갖다가 이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필요한 사람의 땅을 요역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결국에는 제10조의 등기는 이제 승역지 등기부에다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지역권 등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포인트는 이제 승역지 등기다. 그것들이 이제 그래서 관할도 승역지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역지 기록에 대해서 지역권 등기를 하는 것이 나오고요. 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목적 범위 항상 나오는 거, 그다음에 요역지 표시해야 되죠. 당연히 어떤 요역지인지.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일부일 땐 도면 필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역권이라는 개념은 이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그렇죠. 요역지 소유자가 자기 편익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여러 가지 토지 군대에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역권은 이렇게 지역권을 일단 얻었다 그러면요. 지역권은 아까 봤듯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권을 팔 때도 지역권도 같이 팔죠. 그래서 같이 이전되거나 넘어가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겨서 보실까요? 그 신청의 특치. 자, 요역지와 승역지다. 일단은 그 편익을 받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전부 다 자기 토지 전부에 대해서 봤고요. 남의 땅을 이용하니까 승역지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를 그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역지는 전부지만 승역지는 일부만 쓰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수, 통행, 관망을 목적이고 관할이 뭐 같을 때 문제 안 되겠지만 승역지, 요역지, 관할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승역지에는 여기는 A라는 소유자의 땅 소유자의 땅에다가 이제 하는 것이니까 등기부에 하는 것이니까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의뢰하겠죠. 이런 신청에는 당연히 이제 아까 그 요역지 아쉬운 사람 요역지인 갑이라는 사람이 승역지 소유자와 그 등기무자가 돼서 공동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의 기재는 아까 뭐 그죠? 좀 보시고요. 뭐 그렇게 크게 볼 것들은 없어요. 뭐 나오는 것들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그 등기 실행 있었고요.
나머지들은 이게 뭐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뭐 장거리 송유관을 쭉 이제 남았다. 송유관 통과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여러 군데 A, B, C, D 여러 군데에 소유자의 땅들을 쭉 걸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한 개의 토지가 요지고 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좀 거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역권 등기는 그렇죠. 소유자별로 갑 1, 갑 2, 갑 3 이렇게 아니면 A1, A2, A3 이런 식으로 소유자별로 신청을 하고 당연히 그것도 소유자별로 이렇게 3,000원씩 등록면허세. 지금은 등록세가 아니고 등록면허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는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거지. 우리가 그 요지 표시하는 거 두 번째 그렇죠. 우리가 대지권으로 쓰고 있는 토지를 우리가 그죠? 지역권 등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만에 대한 지역권을 쓸 수 없다 그런 얘기고요. 아까 소유자별로 하는 것이 봤었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 아까 4번에 승여지 관소에 낸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서는 전세권을 보겠습니다. 이 전세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전세금이 필수 요소자인데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쓰는 것,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최초의 등기 이제 처음 설정하는 그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고요. 그 이후에 전세권을 또 이전할 수도 있고요. 또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 등기 하게 되는데 전세권에 대한 등기에 대한 이제 72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고 또 전세권 이전 등기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또 전전세도 이제 자유롭습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대차 같은 경우는 임대 전대할 때는 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여기는 자유롭죠.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권 설정 또 전전세 등기를 할 때 얘기인데요. 물론 이제 전세금 범위 그죠? 여기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범위까지가 이제 필요 있기 대상이고 그다음에 3호, 4호, 5호 이 세 가지는 계약서에 있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존속기간, 위약금, 배당금, 그다음에 306조 단서. 요거는 306조 단서라는 것은 뭐냐면요. 전세권은 양도가 자유롭습니다. 전대 자유로워. 근데 이제 5번에 가로쳐 놓으시고 이건 양도 전대 금지를 할 수 있어요. 계약을. 그래서 집주인이 설정자가 우리가 그 양도 전대 금지 약정했을 때 그 약정서가 가져오면 또 우리가 금지합니다라고 등기부에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존속기간, 위약금, 배상금, 그다음에 약정이 있고요. 그것도 6호에는 이제 일부일 때는 보통 어느 법명을 쓰는 것인지 도면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권도 뭐 우리가 보통 뭐 오피스텔 그죠? 큰 사업체 가지고 있다냐 그러면 이제 법무사 사무실 뭐 두 개가 다 그러면 뭐 201호, 202호, 203호 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개 부동산의 목적으로 어떤 소유 그죠? 전세권 등기 할 수 있어요. 마치 공동담보처럼 되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신청 절차가 규칙에 항상 있죠. 규칙에 이제 118조에 있는데 전세권 설정과 전세 등기할 때 그 신청서 기재하고 그죠? 범위, 도면 지적도 필요하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개만 보고 일단 똑같은 얘기죠. 지금 계속 보는 지상권, 뭐 지역권, 전세권은요. 일필 토지의 전부 일부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할 수 있고 일부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다만 이제 일부 할 때는 지면, 도면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똑같이 전세권도 사용 수익 용익 물건이기 때문에 어떤 공유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유자가 A1, A2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공유자가 이제 공유자가 있다 했을 때 여기 A1이 있고 A2가 이제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유자고, 공유자예요. 그런데, A,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전세권자는요, A1하고만 계약해서 뭐 2분의 1만 합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전체 됩니다. 지분이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고요. 따라서 다시 해볼까요? 전세권은 영유물권이므로 공유 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분 건물의 대지권에 대해서도 그렇죠.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집합건물법 할 때 배웠듯이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유 부분과 대지권에 대해서 목소라는 그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그 등기는 수리할 수 없다, 각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만에 관한 등기만 하는 겁니다. 선례 1번. 그러나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요.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경우는요. 토지와 건물이 두 건이 됩니다. 두 개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만 이때는 건물에 대한 전세권 등기를 한다면 나중에 토지에다가 또 추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됐죠? 예. 보시고요. 나머지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에 411페이지에 지금 계속 그 얘기입니다. 공유 지분에 대해서 그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예요. 수인의 공유자 이 A1, A2 상대로 해가지고 계약서 써가지고 갑으로 전세권 등기했어요. 그럼 만약에 A1이 팔았다고 2분의 1만 말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펼쳐놓으시고 따라서 이미 전세권 설정 등기한 후에 일부 공유자 지분에 대해서만 말소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특히 전세권 등기는 이제 우리가 그 지상권, 임차권, 농용지 같은 거 이미 있는데 전세권 할 수 없고요. 특히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민법 303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청 정보에는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전세금하고 우리가 전세권 설정 목적의 범위가 있겠고요. 물론 전세금도 이제 요소고요. 임의적인 건 항상 존속 기간은 임의적이죠. 어떤 등기 없이.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보통 이제 보통 몇 년인가는 당연히 뭐 제함자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보통 대항 요건으로서 보통 기재하는 것이고요. 민법상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얼마입니까? 10년이고요. 임대차는 20년인데 이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이제 10년을 넘지 못하고요. 다만 이제 건물의 경우에는 민법상 일반 건물의 경우는 존속 기간이 1년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임차권은 20년이고 다만 주택이라는 경우에는 이제 2년 동안 보장할 수 있죠. 그죠? 주임법상에 있고요. 또 3번에 전세권의 그 기간, 보통 2년, 3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럼 원래는 전세권,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전세권 등기를 해주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보통 통상은 전세권 등기 보통 꺼려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갑은 이 소유자한테, 요 설정자한테 갑은 전세권 등기 설정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2년이라는 기간이 잤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지난 다음에는 전세권 등기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권리도 없다. 그래서 설정 등기 청구권이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임의적 기재 사항 중에서 지금 411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전세권 계약이 존속 기간이 끝나면 그렇죠. 당연히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도 소멸합니다. 아마 아직 등기 안 했는데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전세권은 또 등기한 다음에 그 존속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그러면 이제 2년마다 다시 또 갱신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나 2년 하여튼 2년이 지났다면은 그건 이제 그죠? 유효한 것은 아니다. 그건 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례는 전세권의 존속 기간 시작을 그러면 내가 5월 달에부터 시작했는데 그죠?
등기는 6월 달에 했다. 할 수 있냐. 한마디로 등기 접수보다 먼저 할 수 있죠.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전부, 즉, 내가, 2층 전부를 다 법무사 사무실로 쓰겠다. 네 개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 전부, 원래 일부 쓸 때는 도면이 필요한데, 2층 전부 다. 그러면 우리가, 별도의 도면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별도의 도면은 필요 없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약금, 배상금, 약정이었고요. 아까 답은 중요했죠? 답원에 잠깐 하시고. 전세권에 대한 양도, 임대, 금지, 특약, 일명 처분, 그죠? 금지, 특약. 가지고 민법 몇 조였습니까? 306조의 단서 특약. 보통 민법 306조 단서 특약 그러면요. 전세권의 양도, 전대, 금지구나. 이렇게 기억을 정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례. 그러면 전세권의 그 존속 기간이 만료했어요. 만료했는데, 그 기간의 변경 없이, 전세권의 보험료가 줄었다. 아까 세 칸, 두 개. 이거는요, 일단 기간이 만료되면요, 항상 먼저 기간 변경, 즉 기간 연장 등기를 한 다음에 다른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건물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면요, 보통 그렇죠. 우리가 법무사가 이제 개업하다가, 전세권 2년 동안 이제 했어요. 지났어요. 그러면, 법정 갱신 등기 안 해도 그 전세권 등기는 그대로 연장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2010년에 하면 2010년에 들어왔던 그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해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한테나 그 제3자한테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만 이제, 그걸 변경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 존속기간이라는 변경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죠? 축소하든지 높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이전 등기 잠깐 보고 이제 우리가 쉬어야겠는데, 이 전세권 이전 등기는 이제 우리가 그럼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등기 한 다음에 전세권은 또 양도할 수 있거든요. 그 기간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전 등기인데 이제, 물론 전세권 이전 등기는 아까 여기서, 갑이 을한테 이렇게, 갑이 전세권자가 양도인이 되고 양수인이 나가지고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끝에 우리가 아까 하셨죠? 아까 여기, 대지권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인사권에 대해서는 지금 대지권으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지상권 이전, 임차권 이전, 전세권 이전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대지권의 취지가 됐을 때는 전세권 이전 등기가 되면 안 된다. 즉 토지의 전세권이 대지권일 때 얘기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거 2번만 보고 좀 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보통 2억이다. 아파트 사고 있다. 또는 뭐, 법무사 사무실이 뭐, 보증금 1억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2년이라는 존속기간을 보통 삼아요. 그러면 그 2년이라는 존속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전세권이 소멸되고 뭐예요? 전세권이 소멸되고 뭐가 됩니까? 전세권이 소멸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우리가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겨요. 얼마? 2억이라는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은 뭐냐면 지금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전세권 등기에 대해서 그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지났을 때 지금 두 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A라는 소유자하고 갑이라는 사람이 1번 해가지고 그게 근데 뭐 201호를 갖다가 2년 동안 보증금이 2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정 그 전세 기간 2년이라는 기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2년이 기간이 만료가 됐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기간이 만료되면요. 그럼 만료되면 일단 기간이 만료되면 이때부터 뭐죠? 갑은 A에 대해서 뭐죠? A에 대해서 물론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겠지만 이 설정자인 A 소유자에 대해서 뭐예요? 전세금 2억에 대한 반환 채권, 즉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세금 근데 이 소유자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전세금을 갖다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이때 그럼 계속 안 돌려주니까 여기는 점포를 누구한테 양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마디로 요 기간이 지났을 때 갑이
물론 이 전세권 기간 중에 전세권 양도는 가능하죠. 전세권 이전 등기는 가능해요. 제한 없이. 근데 물론 약정 없잖아. 그런데 이 전세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권 이전 등기가 그죠? 가능하냐 이거예요. 물론 돈을 안 줬을 때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죠? 또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이 갑이 A에게 갖는 이 전세금 반환 채권,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갑의 채권자 K가 우리가 집행받듯이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전분인정 받을 수 있느냐. 또 그래서 요 전세권 등기를 아예 그죠? 이 압류 전부 해가지고 전세권 등기를 채권자 앞으로 이전 등기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고 보세요. 자, 그럼 먼저 지금 413페이지입니다. 1번에 그 존속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전세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볼까요? 우리가 언더라인 보세요. 언더라인. 전세금의 반환 시기가 경과됐어요. 2년이 지났어. 그러면 그 전세권의 경우에도 별도의 금지 약정이 없다면은 전세권 이전 등기 된다. 한마디로 전세금의 반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돈을 안 주면 저 갑이 을한테 양도해서 이전 등기할 수 있다가 답이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뒤에 우리가 양도했을 때 어떤 가압류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때 얘가 양도했더라도 원래 선순위니까 이 뒤에 사람한테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먼저 들어왔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따라서 보세요. 이 경우에 전세권에 돼 있는 그 소유권 압류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전세권자 갑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금 이게 갑구 아니에요? 이건 이제 을구죠. 을구고 소유자라는 A라는 소유자가 있겠죠. 소유자. 자, A라는 소유자가 있는데 이 소유자하고 이 소유자 갑구 이 소유자의 갑구에 있는 그러면 이제 이 전세권은 2013년 5월 7일이에요. 요게 날이. 그러면 우리가 2015년 그죠? 기간 2015년 5월 6일 날 만료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와가지고 여기 이 소유자 앞에 이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가압류가 언제 들어왔냐면 2014년에 들어온 거야. 그죠? 이때 들어왔어, 가압류가. 그러면 지금 이 얘기예요. 보세요. 갑이라는 전세권자는 물론 가압류보다 먼저 들어왔죠.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전세권자가 나가면 가압류권자가 좋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빚이 많아가지고 가압류도 있고 전세금도 돌려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전세 기간이 지났다 이거예요. 지났을 때 갑이 요 전세권을 누구한테 이렇게 을한테 양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양도할 때 그러면 너는 이 가압류권자 여기가 있는데 얘한테 동의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것은 선수죠. 자기 이 전세권 등기보다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전세권 등기보다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우선권이 있죠. 그죠? 좀 전세권 등기가 먼저고 그다음에 가압류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뭐 어떤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박스에 전세권 반환 시기가 죽은 거 전세권 반환 시기가 경과된 전세권의 경우에는 설정의 인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 이전 등기를 갑에서 올라갈 수 있다. 이 경우에 만약에 나오죠. 2015년 전세권 등기한 후에 소유권 적으세요. 소유권에 가압류가 된 사람 즉 K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은 전세권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 우리는 이해관계는 점차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전세권 반환 시기 지났을 때는 양도에 대한 등기도 가능하고 후순위자인
소유권의 압류권자에 대해서는 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또 두 번처럼 전세권 기간이 만료된 그 전세권에 대한 장차받게 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K라는 사람이 압류 전부했을 때 그 전부 채권자 앞으로 또 이전 등기도 할 수 있다.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자, K라는 사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럼 전세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세 기간이 만료된 후가 아니고, 전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부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러나 별치고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직 전세권, 보세요. 만약에, 그 전세권 등기가 안 됐고, 즉 전세권 등기 안 된 상태에서의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먼저, 압류가 들어오고 나중에 전세권 등기했을 때는, 그때는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그 전전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요 2년 범위 내에서는 전전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할 수 있죠. 부기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지나면요. 그 전전세 등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등기는 가능하지만 전전세 등기는 안 되는구나 해서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그러나까지 해가지고 한 4가지의 쟁점적인 부분이 남아있다. 해서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세 기간에 도과돼서 이전 등기 가능하다. 또 전부 채권자가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전세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정법에 들어섰던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를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